안녕하세요. 수벼울입니다. 오늘은 2년간 아이패드를 쓰면서 정착하게 된 그런 아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이들은 총 8가지고요. 가장 먼저 아이패드 케이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요 아이패드 케이스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4세대, 12.9인치 폴리오 커버 탈부착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4세대 12.9인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뜯어지는 제품 보셨죠? 자석 폴리오 제품들. 그런데 그래서 커버도 뜯어집니다. 이렇게 뒷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다른 제품이랑 세트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뒷판 따로 폴리오 커버 아주 깔끔하게 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난 또 커버 써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착 붙여서 쓰고 가시면 됩니다. 아이패드의 단짝인 애플 펜슬마저도 굉장히 잘 착 붙고요. 색깔도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전 이 중에서 그레이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따뜻한 느낌의 색깔이 한 방울 들어간 따뜻한 회색깔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작업할 때 집에서 쓰는데 이렇게 커버 뚜껑을 쓸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줘서 제품을 쓰는 거는 굉장히 편한 일이죠. 이렇게도 가능하긴 한데 사실 집에서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저는 거치대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평소에 작업할 때는 요거 다 떼놓고 딱 요거 몸통 하나에다가 거치대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쓰냐? 왜 굳이 이걸 떼는 걸 썼냐? 어차피 이거 떼고 쓸 거면 그냥 젤리 케이스라든가 그냥 범퍼 케이스 하면 커버 없는 거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구입한 이유는 이 제품이 외출 시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 사실 아시잖아요. 젤리 케이스는 이렇게 커버 쓰시는 분들은 이걸 왜 쓰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이 아이패드 액정의 기스 나는 부분 때문에 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출을 자주 하진 않지만은 외출했다 하면은 요거 하나 붙어있는 거 줄고장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심지어 휨 걱정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케이안이라는 자석 폴리오 제품, 요 제품에 커버가 딱 붙어있는 건데 제가 가위로 잘랐어요.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따로 들고 다니고 외출할 때 좀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맨몸으로 들고 다녔는데 좀 검색하고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커버가 분리되는 제품이 나왔네. 바로 당장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입한 제품이고요. 사실 이거 들고 아직 외출은 안 해봤어요. 외출을 하고 싶은데 이걸 구매하고부터 비가 주룩주룩 와가지고 못하는데 그래도 안전한 외출이 되기를 고대하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제품은 뒤에 붙은 요거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먼저 할게요. 이거는 목부트라는 거치대 제품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는 이렇게 여기랑 여기에 마그넷이 달려있잖아요. 자석 기능이 있어요. 여 중앙에는 자석 기능이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 중앙에 거치대를 붙일 수 있게 마그넷 판이 이렇게 따로 부착이 되고요. 요거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씻어서 뗐다 붙였다가 얼마든지 가능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험하게 쓴 것도 아닌데 건방이 이렇게 떨어지고 망가지는 거 보니까 좀 내구 사이 가격에 비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쓰고 게다가 뒷부분 흠없이 잘 때려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자주 쓰지 않아요. 외출할 때 아이패드를 들고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나가게 될 경우 요 거치대를 꼭 데리고 가요. 요거는 착 붙고요. 물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석이니까요. 요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조금씩 접어요. 이게 접는 각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각을 주고 쓰면 되는 제품입니다. 접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각도가 적당하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기대면은 딱 글쓰기 좋은 각도인데 전 여기서 이게 불편해서 작업실 이거를 빼고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면은 각도가 좀 더 이렇게 낮아지겠죠? 글쓰기 딱 좋은 각도로 나오거든요. 이게 밖에서 작업할 땐 주로 커버 다 떼고 얘를 거꾸로 이렇게 두고 아이패드 펜슬 이것도 떼버리고 캡처해서 펜은 여기 두고 핸드폰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핸드폰으로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합니다. 괜찮죠? 높이도 꽤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여기 이 위치를 맞춰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각도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은 점도 좋고 납작해서 가방에 넣을 때 그냥 이 상태로 들고 갔다 나갔다가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들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은 거치대로 아시는 작가분께 추천을 받았는데 꽤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프트 제품은 모프트라고 검색하면 따로 나오지만 제가 정식 명칭 알려드리자면은 MOFT 알파벳은 이렇고요. 모프트 스냅 태블릿 스탠드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각도 조절 휴대용 거치대 모프트라고 하고요. 저는 RJ 컨셉 스토어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의 단짝 친구 애플 펜슬입니다. 애플 펜슬의 케이스와 그리고 촉을 정품을 제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케이스부터 소개를 할게요. 정식 명칭은 애플 펜슬 2세대 전용 노멀 슬림 패턴 그립 홀더입니다. 요거는 11,400원이에요. 요거는 생긴 게 와콤 타블렛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가 슬림 제품으로 9,900원입니다. 물론 배송비 제외했고요. 저는 요거는 전혀 안 쓰고요. 이 그립감이 와콤펜을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였는데 요거 그립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에는 다른 케이스 이것저것 써봤지만은 요거에 결국 정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케이스는 사거나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요걸로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혹여나 와콤 굵기는 원하지만 와콤의 그 그립 바디감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고 애플 펜슬은 너무 얇다. 근데 다른 실리콘들은 또 너무 얇거나 너무 굵거나 플라스틱이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경우에 엘레컴 요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약간 도돌도돌한 그립도 있고요. 손에 딱 착 감기고 심지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맞물리는 게 착 맞아 들어가가지고 애플 펜슬 충전 시 굉장히 이렇게 착 잘 붙고 충전도 굉장히 잘 됩니다. 보통 여기 엉덩이까지 덮은 아이들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충전할 때마다 좀 이렇게 귀찮았는데 얘는 한번 끼운 이후로 이거로 다시 재배치한다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자, 앞에 요 애플 펜슬 촉은 요 제품이 있었어요. 펜슬 TV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서플라이코 애플 펜슬 전용 소프트 펜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저는 하드 타입, HB 타입의 촉을 낀고거 쓰고 있고요. 이게 세 가지는 사실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저는 아예 HB 아니면 딱히 쓸 일이 없더라고요. HB만 6개 따로 팔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거는. 이거만 하드만 지금 한 3개월 정도 썼거든요. 근데 크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달긴 달았는데 적어도 애플 정품보다는 덜 달았고 그리고 촉감이나 필기감이 굉장히 우수해서 저는 요거만 씁니다. 총 EB랑 HB고요. 실제로 연필 느낌이 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용하시는 아이패드의 필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필름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애플 펜슬 팁이랑 케이스까지 했고요. 이제 필름으로 넘어갈게요. 필름은 좀비 배리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좀비 배리어 이것도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처음에 좀비 배리어를 가장 처음 쓴 거는 빛 반사도 너무 심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그냥 너무 안 맞아서 좀비 배리어 제품 나랑 안 맞다 싶어서 마음을 접고 그 다음에 넬라 제품을 썼어요. 넬라는
이렇게 아이패드 다이어리를 쓰시는 작가님께서 만든 필름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 취향이에요. 넬라는 필기시엔 굉장히 좋지만 그림 그릴 땐 저한테 정말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넬라 필름도 나쁘지 않고 좋은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인투어스 프로, 그러니까 와콤 제품 중에서 와콤 필름을 소프트한 제품을 쓰신다면은 넬라보다는 좀비 베리어 퓨어 저반사 액정 필름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좀비 베리어 아이패드 퓨어 저반사 액정은 종이 필름은 아니에요. 종이 필름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그러면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미끄덩하거나 막 화질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화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요. 필기할 때 느낌도 좀 부들부들하고 좋습니다. 이 느낌이 뭐로 비유하냐면은 써보신 분만 알 것 같은 제품이라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판 타블렛을 이렇게 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투어스 프로에 그 필름만 따로 떼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위에 그 뭐라 해야 되지? 판 액정은 아닌데 그 판 쓰는 필기판을 바꿀 수 있는데 그 판을 종류가 소프트랑 하드랑 미디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가지인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부드러운 거, 가장 미끄덩한 느낌 나는 소프트를 쓰거든요. 제가 그 느낌이랑 이거랑 제일 흡사해요. 일반적인 제품 중에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품 많이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 종이 필름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거칠어서 불편하다.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찾는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종이 필름 특유의 자글자글함이 싫다. 화질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게 화질이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반사 필름의 특징상 약간의 자글자글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일반적인 다른 종이 필름에 비해서는 화질이 정말 좋고 심지어 이건 종이 필름이 아니라 그냥 퓨어 저반사 액정 필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영상을 보든 필기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다 괜찮은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점 때문에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고 부드러운 필기감, 이렇게 미끄러운 필기감을 좋아하시는데 너무 미끄럽진 않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찾으신다면 좀비 베리어 아이패드 퓨어 저반사 액정 필름을 추천드리고요. 좀비 베리어 그냥 필름이 아니라 퓨어 저반사라고 꼭 검색을 하셔야 돼요. 퓨어 저반사랑 퓨어 반사랑 그냥 필름이랑 다 다르거든요. 퓨어 저반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종종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여울님, 아이패드 12.9인치 쓰실 때 거치대를 뭐를 쓰세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제가 쓰는 거치대는 일단 판매 이름은 접이식 알루미늄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맥북 태블릿 책 아이패드 각도 조절 받침대 쿨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품 페이지 이름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구매한 곳은 문소소성이었나? 이게 영어 이름인데 검색하시면 잘 나와요. 알루미늄 거치대인데 이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제가 정착한 아이템이라서 들고 온 거예요. 요거 가격은 29,900원이고요. 요 제품은 그냥 당시에 거치대를 치니까 이렇게 2단으로 띄워지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눈높이가 화면이랑 맞아야지 허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최신형이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가격이 가장 괜찮았어요. 뭐 거치대 하면 3만원도 가고 4만원 가까이도 가는데 요거는 29,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아시는 분들도 요거 쓰시는데 되게 튼튼하게 잘 쓰고 있다라는 리뷰를 들었고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하게 됐습니다. 추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크게 바꿀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망가지면 다른 걸로 바꾸겠는데 2년 동안 너끈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거치대에 대한 리뷰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달린 요거는 포맥스라고 인테리어나 미니어처 같은 거 할 때 바닥재나 벽재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실 때 쓰는 재료인데 호미 화방에서 요만큼 그거를 구매해서 잘라가지고 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받치는 이유는 원래는 지우개를 받쳐놨었거든요. 지우개를 받쳤는데 그 팝업 갔을 때 새까만 지우개를 받쳤다가 그게 좀 이렇게 쓸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일주일쯤하게 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흔적 안 남게. 요것도 개인의 취향인데 만약에 이거 거치대 쓰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의 높이가 낮다. 분명 이걸 높였는데 여기 높이 때문에 낮다라든가 요 턱 있죠? 요 턱 보이시나요? 요거? 이 턱이 좀 깊어요. 이게 좀 깊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 이 턱이 보통 여기 다니는데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게 거슬려가지고 이거를 좀 최대한 적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덧대어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턱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이거 말한 것도 까먹을 뻔했어요.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고요. 만약에 요거 저처럼 이렇게 붙이시고 싶으시다면은 호미화방 같은 데 보면은 포맥스라고 있어요. 요거 본인이 원하시는 높이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조금 더 긴데 그거 그냥 실톱으로 이렇게 자르면 잘리거든요. 실톱도 그렇게 안 비싸요. 1,600원.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신문지 깔고 자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아이패드 받침입니다. 요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고 있지는 않고요. 요거는 캠핑용 도마예요. 정말 얇은 캠핑용 도마 위에다가 마그넷 접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요 쇠판은 니케 아이패드 태블릿 마그네틱 자석 부착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 한 쌍에 3,9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작은 사이즈 얇은 아이가 보시면 여기 보면 뭔가 반질반질하죠. 여기 이것도 마그넷 자석 부착이거든요. 요거가 작은 사이즈 타블렛 부착하는 건데 저는 요거를 애플 펜슬 수납할 때 씁니다. 여기 마그넷 자석 부착 판을 붙여놨고요. 여기 뒤에 아까 전에 그 모프트 제품을 붙이기 위해서 또 붙여놨어요. 이렇게 모프트 제품 붙고요. 안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여기는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안방에서 침대 위에서 작업할 때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뒷판에 요거는 또 왜 붙였냐면은 얘를 안 붙이고 거치대에 붙이니까 요게 아이패드랑 붙어있는 그 원단? 케이스 원단이랑 이렇게 약간 붙어있다가 갑자기 떼버리는 게 도도도도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당탕하고. 뗄 때마다 조심스럽게 떼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차라리 얘네들 착 붙여놨다가 내가 이렇게 떼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품을 구매해서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대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그 커버를 아예 떼버리고요. 잘 안 떨어지는 자석 보소. 아예 이렇게 다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지긴 하죠. 힘을 주면은. 근데 웬만하면 안 떨어져서 좋아요. 요거를 굳이 거치대 위에다가 판을 쓰는 이유는 오른손으로 쓸 때 여기에 여분이 생기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하고 안정적인 그림 작업이 됩니다. 선도 잘 그어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랑 비어있는 곳에서 이렇게 긋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품 이렇게 제가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직접 만든 게 된 건데 저처럼 거치대 하나만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도마랑 마그넷 부착 자석 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올린 다음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요 도마가 그 손잡이가 없는 디자인도 있거든요. 손잡이가 없는 제품은 따로 팔아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 손잡이를 만든 이유는 아이패드로 1년 동안 작업을 하다가 제가 허리가 7.8도 정도 휘었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쓰는 모든 사람이 허리가 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휜 이유는 아이패드 뒤에 키보드를 두는데 이 키보드가 뭐 브러쉬 버튼에 이게 가끔씩 손결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허리가 휘게 된 거예요. 보면서 하다 보니까. 예, 키보드 뒤에 두고 아이패드로 작업하시는 분, 작가님들 계시면은 허리 관리 주의하시고요. 저는 허리가 휘었다는 걸 병원에서 인지한 이후로는 아이패드와 키보드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허리가 휜다는 그 전제를 아예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손잡이를 한 이유는 자꾸 키보드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키보드가 없다 하더라도 오른손으로 올리고 그리다 보니까 저절로 허리가 휘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잡고 제가 그립니다. 뭐 보통 이렇게는 잡지 않지만 요 정도 이렇게라도 잡고 아이패드를 그릴 때 왼팔과 어깨를 최대한 허리를 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여기 구멍이 있는 제품을 쓰는데요. 저처럼 구멍이 있는 거 별로다, 안 예쁘다, 솔직히 안 예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안 예쁘다, 좀 별로다 하시면은 요거 없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린 요거는 일반 드로잉 장갑이고요. 요거가 터치 제로 장갑입니다. 조금은 사용을 해서 약간 너덜너덜하지만 이 부분에 터치가 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중 마감으로 아이패드 터치가 잘 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로 터치가 터치 안 되기 100%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품이란 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터치라는 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용자의 땀이라든가, 정전기라든가,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저는 손에 땀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좀 건조한 편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한 60%, 70% 정도는 잡아줬어요. 터치 자체 이렇게 뒤로 가기라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70% 정도 다 잡아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구매할 거냐 하면은 무조건 전 재구매합니다. 이 제품. 가격은 좀 비싸요. 요거는 제가 좀 비싼 그 드로잉 장갑을 쓰는데 조금 가격대가 낮은 장갑이 되게 많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개 17,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 2개 17,000원인데 배송비까지 해서 2만원? 하나당 10,000원이죠. 되게 비싸죠. 판탑을 냈을 때 이 제품을 쓰거든요. 요거는 18,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요거는 꽤 비싸요. 이거는 원단도 좋고 마감도 좋아서 제가 비싸지만 이걸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이제 EB 연필 드로잉 펜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이것만큼 마감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특히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울 때 여기 이런 부분에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꼈을 때 되게 부드럽고 편해서 좋은데 요거는 터치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타블렛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엔 요 장갑만 끼고 쓰고요. 웬만하면 이 장갑 진짜 휴대용으로도 꼭꼭 들고 다니고요. 집에서도 빼놓지 않고 씁니다.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색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구분해서 잘 쓰고 있고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땀이라든가 손에 이 부분이 이렇게 유리 같은 데 닿았을 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찐덕하게 잘 붙는 사람이다. 그림을 그릴 때 좀 부드러운 손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에 걸려서 부드럽다고 중간에 턱 끊긴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웨딩 장갑인가? 이제 하얀 색깔 면 장갑 있죠? 웨딩 장갑 편의점에 파는 거예요. 목 장갑 말고요. 그 제품을 사서 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한번 써보세요. 저도 그게 좀 싸거든요. 1,600원?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시범을 해봤는데 처음엔 되게 적응이 좀 그랬는데 너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불편함을 적응하고서라도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갑을 쓰게 됐고요. 편함을 더 중요시 하신다면은 그냥 장갑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장갑을 써서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조금의 일말의 그런 희망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장갑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름에 약간 땀 같은 거 묻으면 흰 색깔 뭔가 꼬이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요. 완전 깔끔하고 좋습니다. 장갑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한 건요. 이거는 도구는 아닌데 일종의 도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연간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클립 스튜디오를 쓰고 있고요. 클립 스튜디오 연간 84,000원 정액제를 이용해서 따로 PC 따로,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앱으로 따로 구매를 했고요. PC에서도 프로 버전인가? 가장 상위 버전 제품으로 클립 스튜디오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PC에서 쓰는 거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PC에서 있는 거 그대로 여기 넣으니까 제가 따로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백업해서 파일 그대로 단축키 같은 거 그대로 박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새롭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외주 작업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아이패드 샀으니까 프로크리에이트
이거 유명한데 한번 써볼까? 하면서 샀는데 안 써요. 적응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연필이랑 가깝다고 막 하고 했는데 설정을 하고 막 보통 그림을 하신 분들은 그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설명서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만져도 감이 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영상 보면서 공부까지 하면서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저랑. 영 안 맞더. 너무 컴팩트하게 해놨으니까 키보드가 없으면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컴팩트해서 못 쓰겠고, 뭐 지금이야 키보드 없이 이걸로 스케치만 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프로크리에이트는 안 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계속 클립 스튜디오를 쓰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의 도구인 클립 스튜디오까지 해서 제가 정착한 아이패드 도구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온한 그림 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전 여기까지 수배우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